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수요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 집 가격의 끊임없는 상승,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티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이야기이고, 제목의 그 아티클의 주제는 뭐냐면, 타이틀은 The house price super cycle is just getting going. 그러면서 하우스 가격의 슈퍼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란 말입니다. 이 큰 어떤 사이클은 뭐냐? just, 이제 막 get going이란 말이에요.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Why the property prices could keep rising for years.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한 이야기인데 왜 이러한 프로퍼티, 이러한 집 가격들이 왜 계속 수년 동안 올라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7 and 9, global house prices fell by 6% in real term, but before long, they pick up again and sailed past their previous peak. 그래서 그 전에 2007년과 9년에 있었던 재정 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집값들은 뭐냐면 실제 텀으로 약 6%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그 하우스 가격이라는 것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긴 후에. 그리고 뭐냐면 sailed past their pre-crisis peak. 그러면서 뭐였냐면 그 위기가 있기 전에 있던 그 peak, 그 높은 수치를 sailed, 넘어섰다는 겁니다. past란 말은 지나갔다는 거죠. sailed란 말은 일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것을 sail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지나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before long이란 말의 의미는 머지않아입니다. 머지않아. 그 집 가격은 다시 상승했고 그 전 위기가 있기 그 전에 있던 그 피크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When COVID-19 struck, economists reckoned the property crash was on the way. In fact, there was a boom, with the mask-wearing house hunters fighting over the desirable nests. COVID-19이 struck, 왔을 때 경제학자들은 reckoned,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집값의 crash, 어떤 이러한 집들의 property, 어떤 자기의 재산의 crash, 어떤 하락이 올 거라는 것. 그러나 in fact, 사실적으로 붐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다는 거고 흥행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흥행이냐면 이러한 마스크를 쓰고 하우스 헌터,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desirable nest, 곧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을 헌팅하는, 파이팅하는 와중에 이러한 거기에는 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비드-19이 있었을 때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자기가 살 집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싸웠단 말의 의미는 그만큼 경쟁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nd then from 2021 onward, as the central bank raised the interest rate to defeat the inflation, fears mounted of house price horror show. In fact, real price fell by just 5.6% and now they are rising fast again.
2021년 이후로 쭉 후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defeat inflation. 그리고 두려움이 Mountain of House Price Horror Show. 뭐였냐면 하우스 가격의 호러,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어떤 쇼,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뭐 있다고 만연했다는 겁니다. In fact, 사실 뭐였냐면 그러나 사실상 실제 가격은 5.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프로퍼티 가격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빠르게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Housing seems to have a remarkable ability to keep appreciating whatever the weather. It will probably defy the gravity even more insolently in the coming years. 그러면서 집값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remarkable ability,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능력이냐면 keep appreciating. appreciating이라는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Whatever the weather, 즉 날씨가 어떤 거와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것은 뭘 defy 하냐면 gravity, 결국 지구 중력이죠. 이 지구의 중력은 결국 밑으로 끌어다니는 거, 결국 하락을 의미하는데 그 하락을 보다 insolently, 다가오는 연도에 insolently하게 내려가는 것 자체를 defy, 거부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insolently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모르는 단어인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solently. 이걸 보면 translat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네요. insolently 해석을 해보죠. 거만하게도. 거만하게도. 그래서 이 하우징이라는 것은 거만하게도 다가오는 연도에 심지어 지구 중력을 거부하는 것만 같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류의 지구의 가장 큰 힘이면서 기초 기본 원리인 이런 중력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거만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history of the housings involves the one's unremarkable asset class turning into world's largest. 그리고 이 하우징, 집이라는 역사라는 것은 once, 전에 한번 unremarkable한 하나의 재산의 등급에 포함합니다. 그게 어떤 걸 보냐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Until about 1950, the rich world's house price was steadily in real term. Builders put up the houses where the people wanted them, preventing the prices from rising much in response to the demand. 그러면서 1950년대까지 이 선진국들에서의 집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였냐면 steady, 꾸준했다는 겁니다. 업 앤 다운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많은 집들을 올렸는데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많은 집들을 세웠습니다. 빌드했다는 거겠죠.
그거는 뭐냐면 수요에 반응해서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 빌더들이 결국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에 맞춰서. The rollout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also helped temper the prices, argued a paper by the David Miles, the formerly of the Bank of England, and James Sefton of the Imperial College London. 그러면서 어떤 트랜스포트 인프라스트럭처, 결국 교통의 기반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 그게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이루어졌는데 이것 또한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을 평준화시키고 원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말해지는 거냐면 임페리얼 칼리지에 있는 제임스 서프턴과 그 다음에 영국은행, 영란은행, 옛날에 이전 영란은행에 있었던 데이비드 밀스에 의해서 의한 페이퍼에서 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By allowing the people to live farther from their place of the work, better transport increased the amount of economically useful land, reducing the competition for the space in urban center. 그거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라스트럭처가 이 집 가격을 평균화시켰다는 그 논리 자체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부터 보다 더 멀리 살게 만듦으로 따라서 보다 좋은 트랜스포트는 뭐냐? 어떤 교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땅의 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반 센터, 그러니까 대도시 안의 공간에 대한 그런 경쟁들을 또한 감소시켰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교통이 좋아지면 조금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일하는 곳에서보다 좀 더 멀리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event that followed the Second World War turned all these processes on their head, creating the housing supercycle that we live with today.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온 이벤트들이 뭐냐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 processes, 그들의 머리에 있어서 on their head, 그들의 머리에 있어서 모든 이러한 공정과 절차들을 뭐했다? 변화시켰다. 턴했다 이거죠. 뭐 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우징의 슈퍼사이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면서. 그래서 결국 이 하우징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overnment got into the business of subsidizing the mortgages.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ere having a lots of children, boosting the need for housing. Urbanization raised the demand for the shelter in places that were already crowded. 그래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은 시대입니다.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네, 아무튼 정부들은 뭐 했냐면 이러한 모기지들, 결국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이러한 모기지를 지원하는 비즈니스에
인볼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20세와 30대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아이들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집에 대한 수요를 부스팅,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urbanization, 즉 대도시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crowded, 사람들이 많고 복잡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shelter, 그러니까 거주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하우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늘어났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부들은 모기지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 이러한 중심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지면서 그만큼 하우징의 가격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The second half of 20th century brought a slew of land use regulation and anti-development philosophies. 20세기의 second half, 하반기에 brought 했습니다. 뭘 brought 했냐면 랜드를 사용하는 규제와 그 다음에 어떤 개발에 반대하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슬루, 즉 어떤 무브먼트가 생겨났다는 거죠. It became har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and making a cities less expandable. 그러면서 이러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이게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것은 결국 결국 도시 자체를 less expandable, 덜 확장시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Metropolises that had once built the house with a apollum from London to New York applied the brake. 그러면서 전에 아폴롬, 런던과 뉴욕에 아폴롬을 가지고 집을 한때 지어왔던 이런 메트로폴리시스, 그 대도시들은 뭘 했냐면 브레이크를 어플라이 했단 말은 결국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트로폴리, 대형화되는 그러한 도시화 자체를 중지했다는 겁니다. Across the rich world, construction of the houses expressed as a share of the population peaked in the 1960s, then fell steadily to about half its level today. House prices began to move inexorably upward. 그 다음에 이러한 rich world, 결국 선진국들 중에서 이런 뭐냐면 집의 건설이 표시되는데 뭐에 대한 표시냐면 어떤 인구의 share, 인구의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서 표시가 되어지는 인구수 하나의 부분으로서 표시가 되어지는 어떤 집들의 건설이 1960년대에 피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오늘날에 그 레벨의 약 절반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집들의 가격은 뭐냐? inexorably, 엄청나게, inexorably란 말은 거의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속도로 upward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의 share로 표시되는 그러한 집 건설 수, 그러니까 인구당 얼마만큼 집이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피크가 언제 일어났냐면 1960년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 수준의 약 절반 정도의 도로 꾸준하게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구는 많지만 인구 수에 비해서 결국 하우스의 숫자가 작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거죠. The past few years has been less disruptive to the housing market than even the optimistic forecasters are predicting the 3 years ago. 그러면서 과거 몇 년 동안에는 이 하우징 마켓 자체는 덜 disruptive, 약간 덜 그러니까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뭐보다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예상하는 사람들이 3년 전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과거 몇 년 동안은 덜 disruptive, 결국 크게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As the central bankers have raised the rate, many mortgage holders have not felt a thing. Before and during the pandemic, many had loaded up on a fixed rate mortgages, sharing them from the higher rate.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많은 모기지 홀더들이 have not felt a thing, 어떤 것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전과 그 다음에 팬데믹 와중에 코비드-19 많은 사람들은 fixed rate mortgage를 loaded up, 그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higher rate, 최근에 증가했었던 고금리에 대해서 shielding, 뭐하냐면 가려주는 거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결국 팬데믹이나 그 전 기간에 낮은 이자율로 이미 픽스드 레이트를, 모기지 픽스드 레이트를 정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30년이고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높아 있는 이자율은 자기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In America, where the many people fix their mortgage interest rate for 30 years, household mortgage interest payment as a share of income remains steady.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미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기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약 30년 동안 픽스 시키는 그런 미국에서 하우스홀드들, 가정의 모기지 인트레스트 페이먼트는, 지불은, 그러니까 모기지에 대한 이자율을, 이자 지출은 뭐냐면 수입의 부분에 있어서 remain steady,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 두 번을 보면 보다시피 United States Mortgage Debt Service Payment Percentage of Disposable Income, 결국 모기지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빚인데 이러한 빚을 페이먼트, 지불하는 그 비용이 과연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스포저블, 가용한 수입의 몇 퍼센트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의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거의 5%에서 6% 정도의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ew buyers are facing higher mortgage cost, but rapid earning growth is helping to counteract this effect. Wages across the G10 group of countries are 20% higher than I they didn't were understand in that. 2019. 그러면서 but 그럽니다. New buyer, 새로운 이런 구매자들은 높은 모기지 코스트, 비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빠른 수입의 증가세라는 것은 이러한 효과들을 counterAct,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상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10 국가들 사이에서의 wage,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셀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2019년 때에 비해서 약 20%가 높다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뉴 바이어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되지만 자기의 소득 또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2019년에 비해서 약 20% 정도 G10 국가에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Not everywhere has emerged unscathed. 그러나 모든 곳에서 unscathed, 상처를 받지 않고 emerged,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In Germany and New Zealand and Sweden, real house prices have tumbled by more than 20% since the pandemic peak. 독일과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실제 주택의 가격들이란 것은 팬데믹 피크 이후로 20% 이상 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in other places, house prices only dropped a bit and the boom of salt is on the way.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주택 가격들은 단지 조금만 하락했고, 그리고 a boom of salt, 어떤 약간의 가격의 상승, 결국 주택 가격의 붐이 on the way,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American house prices reached a new high nearly every month, having risen by 5% in nominal term in the past years. 미국의 집값이라는 것은 거의 매월 신고가에 달성하고 있고, 이거는 과거 동안에 노미널 텀으로 약 5%씩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In Portugal, prices are soaring. 포르투갈에서 가격은 soaring, 치솟고 있습니다. Other places with weak housing markets are turning them around. 그러면서 약간 약한 어떤 주택시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들 또한 turning them, 그들 자체가 turning them around,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회복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From 2011 to 2019, house prices in Rome fell by more than 30% in nominal terms. As the Italy dealt with a sovereign debt crisis, now they are rising again.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로마는 주택 가격이 노미널, 일반 텀으로 해서 약 3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그건 뭐함에 따라서냐면 이럴리가 소브레인 뎁 크라이스, 자기의 국가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 핸들링하는 중에 그만큼 30%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now, 지금
그 또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우스 프라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in short term, house prices will probably keep rising.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은 아마도 상승할 거라고 말합니다. Falling interest rate help. 떨어지고 있는 이자율은 도움이 되고 In America, rate on the 30-year fixed mortgage rate has fallen by close to 1.5 percentage point from its recent peak. 미국에서 30년 고정 모기지 이율이 최근 근접하는데 약 1.5센트 포인트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최근의 피크에서 약 1.5%까지 떨어졌답니다. 근접하게 떨어졌습니다. In Europe, a wave of the fixed rate borrowers will soon be able to refinance at low rate as the central bank cut their policy rate.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그 fixed rate, 그러니까 고정 이자율, 고정된 이자율을 어떤 이자율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 낮은 이자율로 리파이낸스 곧 할 거라는 겁니다. 모함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이 그들 policy rate, 결국 기준금리 레트를 내림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러나 there are the deeper forces at work. 2. Three factors will ensure that for decades to come the housing supercycle endures. 세 가지 팩터는 그러한 것을 그러나 보다 더 깊숙한 동력들이 현재 작동 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팩터들은 그러한 것을 보장할 것이다. 뭘 보장하냐면 다가올 수십 년 동안에 하우징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거라는 걸 endure, 견뎌내고 지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팩터를 분명히 언급하겠죠. 알아보죠. The first related to the demography. We calculate that rich world foreign-born population is rising at annual rate of the 4%, the fastest growth on record. 첫 번째는 demography, 즉 인구 분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했는데 rich world, 곧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들이 born population, 외국 사람들이 태생한 그러한 인구 자체는 연간 약 4%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기록했던 것 중에 가장 빠른 페이스라는 겁니다. 빠른 성장이라는 거죠. Immigrants need a place to live, which research suggests tend to lift both rent and house prices. 그러면서 이민자들은 살 집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서치가 제안한 대로 뭐하냐면 렌트와 하우스 가격들을 다 같이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recent paper by the Rosa Sanchez Garner of the Barcelona University looking at the Spain finds that a 1 percentage point rise in the immigration rate boosts the average house prices by 3.3%. 그러면서 최근의 페이퍼, 즉 조사된
어떤 곳에서 조사냐? 바르셀로나 대학에 있는 로사 사치스 건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표된 최근의 페이퍼에 의하면 스페인을 보면 발견할 거랍니다. 1% 포인트 rise immigration, 곧 이민자들이 1% 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은 뭘 부스트를 하냐면 평균은 집값 자체를 약 3.3%를 부스트한다고, 증가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In response to the record arrival, politicians from the Canada to Germany are clamping down on immigration. But even under the strictest policy, rich countries will probably continue to receive the more migrants than they used to.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기록적인 arrival, 도착에 대응해서 캐나다에서부터 독일의 정치가들은 뭐하고 있냐면 이러한 이민에 대해서 cramping down, 결국 규제하고 결국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even under the strictest policy,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어떤 정책 하에서도 부유한 국가들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받아왔던 것보다 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지속해서 받아올 가망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다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Their need to cater to an aging population is likely to overwhelm the desire to tighten the borders. Goldman Sachs, a bank, reckons that if the Kamala Harris wins the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net immigration will fall gently to 1.5 million per year, from well over 2 million in 2024. If the Donald Trump win with a split government, they expect it will fall only to 1.25 million.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뭐냐면 이러한 에이징 파퓰레이션, 고령화 되는 인구에 맞춰야 cater to, 결국 어떤 응대해야 되는 그러한 그들의 욕구, 어떤 니즈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보도 자체를 타이튼, 결국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자체를 overwhelm, 결국 더 뛰어넘어설 거라는 겁니다. likely to 할 가망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그 은행은 reckons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아메리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실이민자의 수는 약간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2024년에 약 200만 명이 넘었던 숫자에서 연간 약 150만 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정부와 같이 스피릿 거버먼트, 여기서 스피릿란 말이 잘 모르겠는데 결국 승리를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승리를 한다면 그들은 뭐하냐면 기대합니다. 그러한 이민자들이 결국 125만 명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간단히 이 스피릿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알아보죠. 무슨 말인지. 스피릿.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아이폰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스플릿 거버먼트는 이게 서로 그건데 서로 분리된 건데 쪼갠 거버먼트인데 근데 왜 여기서 쪼갠 정부와 함께 위인한다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네요. If the Donald Trump wins with a split government, 도널드 트럼프가 쪼개진 정부와 함께 윈한다면 그들은 뭐하냐면 이민자가 125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왜 스플리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he second factor relates to the cities. When COVID-19 struck in 2020, many people thought that urban areas would lose their shine. The rise of the remote work meant that in theory, people could live anywhere, work from home, enabling them to buy the roomier housing for less money. 그러면서 두 번째 팩터는 city, 결국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비드-19이 2020년에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city, 결국 도시는 결국 그들의 shine, 빛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트 워크, 결국 실제 가지 않고 직장에 가지 않고 멀리서 일하는 그러한 형태의 일들의 상승은 뭘 의미하냐면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아무 데서 어떠한 곳에서도 살 수 있고 또는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보다 더 큰 집들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거죠.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It has not worked out that way. People work from home a lot more than they used to. But big cities retain their draw. In America, 37% of the businesses are located in large urban areas, the same share as in 2019.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워크아웃,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일했던 거에 비해서, 집에서 일했던 거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이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큰 도시들은 their draw, 그들의 끌어당김을 retain, 결국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즈니스의 약 37%가 커다란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Same share. 그리고 우리는 calculate 합니다. 뭐 하냐면 계산하는데 그러한 리치월드의 전반적인 고용이라고 하는 것. 어떤 고용이냐면 이러한 캐피탈 시티,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선진국에서의 전반적인 고용의 쉐어가 has grown in recent year.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는 것. In Japan and South Korea, Turkey, more jobs are created in capital than elsewhere.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일본과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터키에서 보다 많은 일들이
이러한 다른 곳에서보다는 캐피탈, 수도에서 큰 도시에서보다 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보면 OECD 국가들 중 Employment in Capital City, 결국 고용이 어디에 있냐? 가장 대도시인 수도 지역에 있는 그 퍼센티지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21.5% 정도 지금 거의 한 되네요. 꾸준하게 20.5에서 21.5, 2013년도에서 2023년까지니까요. 그리고 they are also home to more fun. The share of Britain's bar and pubs located in London has risen a tad since before the pandemic. All this raises the competition for living space in compact urban centers, where the supply of housing is already constrained. 그러면서 이 대도시, 이 결국 캐피탈 도시는 보다 더 펀하다는 겁니다. 펀에 대한 홈이란 말은 결국 펀한 게 그곳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브리튼은 결국 영국의 바와 펍들이 뭐냐면 런던에 있는 그 쉐어가 어떻게 되냐면 rising a tad,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팬데믹 이전 이후로 팬데믹 이전만큼 그만큼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경쟁을 부추기는데, 어떤 경쟁이냐면 이러한 작은 컴팩트하고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도시의 중심에서의 공간을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컴피티션, 경쟁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반 센터라고 하는 것은 집의 공급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그 어반 센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The city's triumph compound the effect of the third factor, infrastructure. In many cities, commuting has become more tortuous, and limiting how far people can live from their job. 그러면서 이런 도시의 트라이엄프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팩터의 효과를 더 심화시키고 안 좋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그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런 많은 도시에서 결국 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토처스란 말은 하나의 토처라는 말은 이 학대라는 건데, 그만큼 학대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서 떨어져 살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In Britain, average travel speeds have fallen by 5% in the past decade. 영국에서 평균 travel speed, 결국 이동의 속도들은 약 전 세대에 비해서 전 10년 내 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in many American cities, congestion is close to all-time high. Many governments find it nearly impossible to build a new transport network to lighten the load. 그리고 많은 미국의 도시들 중에서 congestion, 이
컨제스션이라는 것은 이 도시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막혀 있고 이게 너무 많이 밀집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을 컨제션이라고 합니다. 이 밀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상 최고라는 겁니다. 많은 정부들은 뭐 하냐면 새로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건설하는데 거의 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로드를 좀 더 한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California's high-speed rail, meant to link the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nd much potential living space in between, will probably never be built.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의 최고속 스피드 레일, 그것은 로스앤젤레스과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던 그런 최고속 스피드 철도, 캘리포니아의 철도, 그리고 뭐냐면 이러한 중간에 있어서 in between, 결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보다 훨씬 잠재적인 삶에 살 수 있는 이러한 공간 등은 이러한 것은 결코 will probably never be built, 아마도 결코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me economists hope that imbish turn is afoot. imbish. Some 경제학자들은 imbish turn이 afoot, 곧 나타날 거다. Those people who say yes to having a new house in my backyard have won the argument and appears to have converted some politician. A few places are following the IMBY playbook of changing the land use rule to encourage the building. In early 2022, house building permission in New Zealand hit the all-time high, helping to deflate the property prices. imbish term. 어떤 경제학자들은 hope, 기대하는데 imbish turn이 afoot, 곧 등장할 것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imbish라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스페셜한 텀인 것 같은데 imbish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YIM BY imbish ambition이죠. imbish YIMBY Yes, in my backyard. Yes, in my backyard. 임비시란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컨제스션 때문에 너무 밀집된 것 때문에 자기의 동네나 자기 지역에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이 임비시라는 Yes, in my backyard. 그래, 나의 뒷뜰에 좋다는
환영과 환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의 집들에 집을 지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우징을 좁은 지역에 많이 더 결국 건설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some economist는 기대합니다. Ambition is afoot. Ambition이라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afoot, 곧 나타난 거로 기대합니다. Those people who say yes to having a new house in my backyard have won the argument.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집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 yes라고 동의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의 백야드에, 나의 뒷뜰에는 뭐냐면 이러한 argument, 이러한 주장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약간의 politician, 몇 명의 어떤 정치가들을 converted, 변경시켜 온 것 같습니다. 변경시켜 왔습니다. 온 것 같습니다. A few places are following the INBI playbook of change the land use rules to encourage the buildings. 그러면서 약간의 지역들이 뭐냐면 INBI 플레이북을 팔로잉하고 있는데 어떤 플레이북이냐면 이 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제들을 뭐하냐면 변경시킨다고. 뭐하기 위해서? 결국 보다 많은 집들을 짓기 위해서 인커리지 하면서 부흥시키면서 빌딩, 결국 건설을 주장하고 결국은 부흥시키는, 홍보하고 결국 부흥시키는 그러한 땅의 사용의 룰들을 변경시키는 이러한 인비 플레이북을 팔로잉 했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들은. 초기 2022년에 House Building Permission in New Zealand hit the all-time high. 하우징,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이 허가라는 것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엔 뭐였냐면 이 집값의 가격들을 deflate,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Beyond New Zealand, however, INBI influence remains marginal. A paper by the Kurt R. Avestev, Bruno Albuquerque, and Adre Andersen, three economists find the American housing supply electricity. The extent to which construction responds to the higher demand have fallen since 2000. 그러면서 이 뉴질랜드 이외에 그러나 이 인비라는 그 영향 자체는 마지널, 결국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지널, 미미하다는 겁니다. 미미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 Quant Art Avest and Bruno Albuquerque and Andre Aunsen이라는 이러한 세 명의 경제학자가 발표한 페이퍼에 의하면, 어떤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하우징의 supply electricity, 결국 공급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높은 수요에 그런 건설이 반응하는 그러한 정도, 결국 수요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연성이 2000년 이후로 계속 하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수요가 그만큼 많으면 빨리 그 수요에 대응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적으면 그만큼 공급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한 것을 elasticity라고 합니다. elasticity, 유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we find no evidence of generalized uptick in construction since the pandemic. 우리는 뭐냐면 팬데믹 이후로 건설에 있어서 어떤 일반화된 업틱, 어떤 상승의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the supply problem remained the most acute in city. 공급의 문제가 city, 결국 도시에 있어서 가장 심합니다. acute. I can't help you with 너무 that.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in San Jose, America's priciest city, just 7,000 houses were authorized for construction last year, well down on the rate a decade ago. Okay. 산호세는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프라이스 시티, 가장 가격이 비싼 그러한 시티인데 약 3천 가구들이 뭐하냐? 작년에 건설될 수 있도록 authorized, 결국 승인을 받았고 그것은 10년 전의 레이트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but even in Houston and Miami, which pride themselves on avoiding the mistake made by other big city, building is low. I didn't 심지어 understand 뭐냐면 that. 휴스턴과 마이애미, 이거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뭐하냐면 다른 빅시리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들을 어보이딩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에서조차도 빌딩이 슬로우, 건설 자체가 슬로우, 느리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도시에 건설,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Over the coming years, housing market could face all sort of the slings and arrows, from the swings in economic growth and interest rate to banking busts. But with the long-term effect of demography and urban economics and infrastructures aligning, consider the prediction made in 2017 by Messer-Miles and Sefton. It finds that in many countries, it is plausible that house price could now persistently rise faster than income. The world's biggest asset class is likely to get even bigger. 그러면서 on coming years, 다가오는 연도에 하우징 마켓, 결국 주택 시장은 slings and arrows,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어떤 화살과 슬링이란 말은 이 돌려서 잡는 이런 그 하나의 잡는 도구인데 이러한 슬링들 뭐로부터 결국 경제적인 성장의 스윙, 그러니까 좋고 나쁨,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이자율에서의 변동에부터 그 다음에 은행의 망함, 은행의 파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 이러한 어떤 데모그래피, 그런 인구 분포의 어떤 장기적인 효과에 의해서 도시의 경제와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의 얼라이닝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보면 consider the prediction, 어떠한 예측을 consider, 고려해 봐라는 겁니다. 2017년에 그 예측했던 누구에 의해서? 메서마일과 세프턴에 의해서. 이것은 발견합니다. 이 예견이라는 건 발견을 했는데 많은 국가들 중에서 국가 내에 뭐하냐면 하우징, 결국 주택 가격이 now, 현재 수입보다 더 빠르게 persistently,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의 가장 커다란 에셋, 결국 자산의 클래스,
종류인 이것이 결국 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가라는 그 팩터의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모그래픽, 결국 이민자들의 숫자가 선진국에서 점점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 이민자의 숫자와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낳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자식들, 결국 다음 세대들의 따른 인구 증가가 결국 렌트와 집가격을 상승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반 시티인데, 결국 대도시에 결국 많은 일자리들이 간직해 있고, 이러한 간직된 일자리와 그 다음에 그 유흥이나 어떤 펀한 액티비티들이 대부분 어반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야기하는데, 먼 거리에서 그런 직장이 있는 새로운 그 어반 시티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프라스트럭처, 트랜스포테이션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은 컨제션이 되면서 보다 많은 시간이 들고, 속도 또한 더 트래블링 하는 속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제한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 주변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커지고, 그리고 이 대도시에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또한 더 이상 향상하는데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엔 1960년대 이후로 시작된 이런 하우징의 주택의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거나, 즉 은행이 파산하거나, 그 다음에 이자율이나 경제 상황이 변동되어 집값이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보면 결국 집값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게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사였고, 그리고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네요. 감사합니다.